안녕하세요. 느림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평화로운 통일을 꿈꾸었던 태종 무열왕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꿈을 현실로 완성한 위대한 왕, 문무왕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내가 죽으면 화려한 무덤 대신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 지내라. 나는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리라. 죽음마저 초월하여 바다의 수호신이 되고자 했던 왕의 숭고한 맹세, 거친 파도도 잠재우는 그 깊은 사랑이 오늘 밤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꿈의 세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삼국사기 제6권에 기록된 문무왕의 마지막 당부와 대왕암의 전설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깊은 숙면을 돕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져 깊은 바닷속처럼 희미해집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저 넓은 동해 바다의 품에 안기듯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문무왕.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범민이고 태종 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문명왕후로 소판 서연의 막내딸이자 유신의 누이 동생이다. 그 언니가 꿈에 서영산 꼭대기에 올라 앉아 오줌을 누웠는데 나라 안에 가득 찼다. 잠에서 깨어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동생이 장난삼아 말하기를 내가 언니의 이 꿈을 사고 싶다 라고 하고는 비단 치마를 주어 값을 치렀다. 며칠 뒤 유신이 춘추공 태종 무열왕과 축구기를 하다가 춘추의 옷끈을 밟아 떨어뜨렸다. 유신이 말하기를 우리 집이 다행히 가까우니 가서 꿰매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여 함께 집으로 가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조용히 보이를 불러 바느질 도구를 가지고 와서 꿰매게 하였다. 그 언니가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그 동생이 앞에 나와 꿰매었다. 옅은 화장에 가벼운 옷차림이었는데 빛나는 아름다움이 사람을 비추었다. 춘추가 보고 기뻐하여 청혼하고 예식을 치렀는데 곧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가 바로 범민이다. 왕비는 자의왕후로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범민은 외모가 영특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 영희 초년에 당나라에 갔는데 고종이 대부경 관직을 주었다. 태종 원년에 파진찬으로서 병부령이 되었고 얼마 후 태자로 책봉되었다. 현경 5년에 태종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평정할 때 범민이 그를 따라 큰 공을 세웠는데 이때 이르러 즉위하였다. 원년 6월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던 인문, 유돈 등이 와서 왕에게 알리기를 황제가 이미 소정방을 보내 수륙 35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고 드디어 왕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지만 황제의 칙명을 어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가을 7월 17일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인문, 진주, 흠도를 대당장군, 천존, 죽지, 천품을 귀당총관, 품일, 충상, 의복을 상주총관, 진음, 중신, 자간을 하주총관, 군관, 수세, 고순을 남천주총관, 술실, 달관, 문영을 수약주총관, 문운, 진순을 하서주총관, 진복을 서당총관, 의광을 낭당총관, 위지를 계금대감으로 삼았다. 8월 대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시의곡에 이르러 머물렀다. 사자가 와서 알리기를 백제의 남은 적들이 옹산성에 운거하여 길을 막고 있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 타일렀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9월 19일 대왕이 나아가 웅현정에 머물며 여러 총관과 대감을 모아 친히 맹세시켰다. 25일 군사를 진격시켜 옹산성을 포위했다.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을 불사르고 수천 명을 베어 죽이자 드디어 항복하였다. 공을 논하여 총관이 된 각간과 이찬에게는 검을 주고 총관이 된 영찬, 파진찬, 대아찬에게는 창을 주었으며 그 아래는 각각 1등급씩 위계를 올려주었다. 웅현성을 쌓았다. 상주총관 품일이 일모상군 태수대당, 사시상군 태수철천 등과 군사를 거느리고 우술성을 공격하여 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백제의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 등이 무리와 함께 항복하려 모의하였다. 조복에게 급찬의 위계를 주고 그대로 고타야군 태수로 임명하였으며 파가에게는 급찬을 주고 아울러 밭과 집, 의복을 주었다. 겨울 10월 29일 대왕이 당나라 황제의 사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경주로 돌아왔다. 당나라 사자가 조문하고 위로하였으며 겸하여 칙명으로 전왕에게 제사 지내고 잡색 비단 500단을 주었다. 유신 등은 군사를 쉬게 하며 뒷날의 명을 기다렸는데
함자도 총관 유덕민이 와서 칙지를 전하며 평양으로 군량을 보내라고 하였다. 2년 봄 정월 당나라 사신이 객관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을 책봉하여 계부의 동삼사 상주국 낙랑군 왕 신라왕으로 삼았다. 이찬 문훈을 중시로 삼았다. 왕이 유신과 인문, 양도 등 9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천여 대에 쌀 4천석과 2만 2천여 석을 싣고 평양으로 가게 하였다. 18일 풍수촌에서 묵었는데 얼음이 얼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갈 수 없었으므로 소와 말에 나누어 실었다. 23일 칠중하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다. 귀당제감 성천, 군사 술천 등이 이연에서 적병을 만나 쳐서 죽였다. 2월 1일 유신 등이 장세에 이르렀는데 평양까지 3만 6천 보 거리였다.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인을 보내 당나라 군영으로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매우 추워 사람과 말이 얼어 죽는 자가 많았다. 6일 양호에 이르러 유신이 아찬 양도, 대감인선 등을 보내 군량을 전달하고 정방에겐 5,700푼, 가는 배 30필, 머리카락 30냥, 우황 1군양을 선물했다. 정방이 군량을 얻자 곧 군사를 돌렸다. 유신 등은 당나라 군사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회군하여 과천을 건넜다. 고구려 군사가 추격해오자 군사를 돌려 맞서 싸워 만여 명의 목을 베고 소형 아다레 등을 사로잡았으며 병장기 만여 개를 얻었다. 공을 논하여 본피궁의 재화와 전장, 노복을 반으로 나누어 유신과 인문에게 주었다. 영묘사에 화제가 있었다. 탐라국 임금 좌평 도동음률 또는 진이 와서 항복했다. 탐라는 무덕 영간 이래로 백제의 신하로 복속되었으므로 좌평을 관직 이름으로 삼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3월 크게 사면하였다. 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담당 관청에 명하여 큰 연회를 베풀게 했다. 가을 7월 이찬 김인문을 당나라에 보내 방물을 바쳤다. 8월 백제의 남은 적들이 내사지성에 모여 못된 짓을 하므로 흠순 등 19명의 장군을 보내 토벌하여 깨뜨렸다. 대당 총관 진주와 남천 주총관 진음이 병을 핑계로 한가하게 지내며 나라리를 돌보지 않아 마침내 그들을 목베고 그 일족을 멸하였다. 사찬 여동이 어머니를 구타하였는데 천둥과 비가 내리며 벼락 맞아 죽으니 몸 위에 수당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남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3년 봄 정월 남산 신성에 큰 창고를 지었다. 부산성을 쌓았다. 2월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7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또 거물성, 사평성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또 덕안성을 공격하여 1,07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여름 4월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고 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삼았다. 5월 영묘사문에 벼락이 쳤다. 백제의 옛 장수 복신과 승려 도침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우고 웅진성에 머물던 낭장 유인원을 포위했다. 당나라 황제가 조서를 내려 인교에게 대방주자사를 검교하게 하고 전 도독 왕문도에 무리를 거느리고 우리 군사와 함께 백제 진영으로 향하게 하니 싸우며 진지를 함락시킴에 앞을 막을 자가 없었다. 복신 등이 인원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 임존성을 지켰다. 이윽고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무리를 병합하여 배반하고 도망한 자들을 불러 모으니 기세가 매우 강해졌다. 인계가 인원과 합류하여 갑옷을 풀고 병사를 쉬게 하며 증원군을 요청했다. 조서를 내려 우이 위장군 손인사를 보내 병사 40만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이르러 웅진부성으로 나아가게 했다. 왕이 김유신 등 28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두릉, 양윤성, 주류성 등 여러 성을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다. 부여풍은 몸을 피해 달아났고 왕자 충승, 충지 등은 무리를 이끌고 항복했으나 유독 지수신만이 임존성에 운거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겨울 10월 21일부터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11월 4일에 이르러 군사를 돌려 설 혹은 후리정에 이르러 공을 논하고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크게 사면하고 의복을 지어 머물러 지키는 당나라 군사에게 주었다. 하 4년 봄 정월 김유신이 늙음을 이유로 물러나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렸다. 아찬 군관을 한산주 도독으로 삼았다. 교서를 내려 부인들도 중국 조정에 의복을 입게 하였다.
2월 담당 관청에 명하여 백성을 여러 왕릉의 공역으로 옮기되 각 20호씩 하게 하였다. 각간 김인문, 이찬, 천존이 당나라 칙사 유인원, 백제 부여윤과 웅진에서 동맹을 맺었다. 3월 백제의 남은 무리가 사비산성에 운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웅진 도독이 군사를 보내쳐서 깨뜨렸다. 지진이 났다. 성천, 구일 등 8명을 부서로 보내 당나라 음악을 배우게 했다. 가을 7월 왕이 장군 인문, 품일, 군관, 문영 등에게 명하여 일성과 한산 두 주의 병사와 부성, 웅진 도독부의 병마를 거느리고 고구려 돌사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8월 14일 지진이 나서 백성의 집이 무너졌는데 남쪽 지방이 더욱 심했다. 사람들이 재물과 전지를 함부로 불교 사찰에 시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5년 봄 2월 중시 문운이 물러나고 이찬 진복을 중시로 삼았다. 이찬 문왕이 죽어 왕자의 예로 장사 지냈다. 당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겸하여 자색 옷 한 벌, 허리띠 하나, 무늬 있는 비단 100필, 생사 비단 200필을 주었다. 왕이 당나라 사자에게 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가을 8월 왕이 칙사 유인원, 웅진도독 부여윤과 웅진 취리산에서 맹세하였다. 처음에 백제는 부여자 왕으로부터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 자주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다. 우리가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구원을 요청함이 길에서 서로 바라볼 정도였다.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회군하자 남은 무리가 또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진수사 유인원, 유인계 등과 더불어 수년 동안 경영하여 점차 평정하였다. 고종이 조서를 내려 부여융을 돌아가게 하여 남은 무리를 위무하고 우리와 화친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백마를 잡아 맹세하였는데 먼저 천지신명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 지낸 뒤 피를 마셨다. 그 맹세문에 이르기를 지난날 백제의 선왕이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어두워 이웃과 좋게 지내지 않고 친인척과 화목하지 않았으며 고구려와 결탁하고 외국과 내통하여 함께 포악한 짓을 하여 신라를 침략하고 고을을 노략질하고 성을 도륙하여 편안한 해가 거의 없었다. 천고종께서 한 물건이라도 제 곳을 잃는 것을 민망히 여기고 백성의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자주 사신을 보내 화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험함을 믿고 멀리 있음을 믿어 천자의 법도를 업신여기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삼가 위로하고 정벌을 행하여 깃발이 가리키는 곳에 한번 싸움으로 크게 평정하였다. 진실로 궁궐을 모두로 만들고 집을 더럽혀 후세의 경계로 삼고 근본을 뽑아버려 후손에게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유하여 따르게 하고 반역하는 자를 치는 것은 전왕의 훌륭한 법도이며 망한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은 옛 현인의 공통된 규범이다. 이는 반드시 옛 것을 본받아야 하니 옛 책에 전해온다. 그러므로 전 백제대사가 정경 부여융을 세워 웅진도독으로 삼아 그 제사를 받들고 그 고향을 보전하게 하며 신라에 의지하여 길이 우방이 되어 각기 묵은 감정을 없애고 우호를 맺어 화친하며 각각 조칙을 받들어 영원히 번국이 되게 한다. 이에 사자인 우이위장군 노성현공 유인원을 보내 친히 권유하고 타이러 황제의 뜻을 자세히 선포한다. 혼인으로서 약속하고 맹세로서 거듭펴서 희생을 잡아 피를 마시고 시종토록 함께 도타이하여 재앙을 나누고 어려움을 구유하여 은혜가 형제와 같게 하며 황제의 말씀을 공경히 받들어 감히 실추시키지 않고 이미 맹세한 뒤에는 함께 끝까지 보전할 것이다. 만약 맹세를 어기고 덕을 이랬다 저랬다 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변경을 침범하면 명백한 신이 굽어보아 온갖 재앙을 내릴 것이니 자손이 자라지 못하고 사직을 지키지 못하며 제사가 끊어져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서철권을 만들어 종묘에 갈무리하니 자손 만대에 감히 어기지 말라. 신이시여 들으소서. 흠향하고 복을 주소서라고 하였다. 이는 유인계가 지은 말이다. 피 마시기를 마치고 희생과 패백을 제단이 있는 땅에 묻고 그 글은 우리 종묘에 보관하였다. 이에 인계가 우리 사신 및 백제, 탐라, 외인 네 나라 사신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돌아가 태산의 제사에 참가하였다. 왕자 정명을 태자로 세우고 크게 사면하였다. 겨울 일성과 거열 두 주의 백성을 시켜 군수 물자를 하서주로 나르게 했다. 비단과 배는 예전에는 10심을 흰필로 하였으나 길이 7보, 너비 2척을 흰필로 하는 것으로 고쳤다. 6년
6년 봄 2월 서울에 지진이 났다. 여름 4월 영묘사에 화재가 났다. 크게 사면하였다. 천존의 아들 한림과 유신의 아들 삼광이 모두 남아로서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였다. 왕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하여 당나라에 군사를 청했다. 겨울 12월 당나라가 이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사열소 상백 안육, 학처준을 부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치게 했다. 고구려의 귀한 신하 연정토가 12개 성, 763호, 3,543명을 데리고 와서 투항했다. 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인에게 의복, 식량, 집을 주어 왕도와 주부에 편안히 살게 했다. 그 12개 성이 온전함으로 군사를 보내 지키게 했다. 7년 가을 7월 큰 연회를 3일간 베풀었다. 당나라 황제가 칙명으로 지경과 개원을 장군으로 삼아 요동의 전쟁터로 가게 하니 왕이 곧 지경을 파진찬으로 개원을 대아찬으로 삼았다. 또 황제가 칙명으로 이런 대아찬을 운휘장군으로 삼으니 왕이 궁정에서 명을 받게 하였다. 대나마 즈팡세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조공하게 했다. 고종이 유인원, 김인태에게 명하여 비열도로 가게 하고 또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다곡, 해곡 두 길로 나아가 평양에서 모이게 했다. 가을 8월 왕이 대각간 김유신 등 4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떠났다. 9월 한성정에 이르러 영적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에 도착하여 이동의 촌주 대나마 강심을 보내 거란 기병 80여 명을 거느리고 아진 함성을 거쳐 한성에 이르러 편지를 전하여 군사 기일을 독촉하니 대왕이 따랐다. 11월 11일 장세에 이르러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왕의 군사도 돌아왔다. 이에 강심에게 급창 관등을 주고 족식 500석을 주었다. 12월 중시 문운이 죽었다. 당나라 유진 장군 유인원이 천자의 칙명을 전하여 고구려 정벌을 돕게 하고 이어 왕에게 대장군 정절을 주었다. 8년 봄 아마가 와서 항복했다. 원기와 정토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갔는데 정토는 머물러 돌아오지 않고 원기는 돌아왔다. 칙명이 있어 이후로는 여자를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3월 파진찬 지경을 중시로 삼았다. 비열올주를 설치하고 파진찬 용문을 총관으로 삼았다. 여름 4월 혜성이 천선 별자리를 지켰다. 6월 12일 요동도 안무부대사 요동행군부대 총관 겸 웅진도 안무대사 행군총관 우상 검교태자 좌중호 상주국 낙성현계국남 유인괴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고 수기하던 사찬 김삼관과 함께 당항진에 도착했다. 왕이 각간 김인문을 보내 대례로서 맞이했다. 이에 우상이 약속을 마치고 청강을 향했다. 21일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대총관으로 삼고 각간 김인문 흠순 천존 문충 영찬 진복 파진찬 지경 대하찬 양도 개원 흠도를 대당총관으로 삼았다. 이찬 진순 죽지를 경정총관 이찬 품일 영찬 문운 대하찬 천품을 귀당총관 이찬 인태를 비열도 총관 영찬 군관 대하찬 도유 아찬 용장을 한성주 행군 총관 영찬 숭신 대하찬 문영 아찬 복세를 비열성 주행군 총관 파진찬 선광 아찬 장순 순장을 하서 주행군 총관 파진찬 의복 아찬 청광을 서당 총관 아찬 일원 흥원을 계금당 총관으로 삼았다. 22일 부성의 유인원이 귀간 미희를 보내 고구려의 대곡성, 한성 등 2개군 12개 성이 귀순하여 항복했음을 알리니 왕이 일길찬 진공을 보내 치하했다. 인문, 천존, 도유 등이 일선주 등 7개 군과 한성주 병마를 거느리고 당나라 군영으로 갔다. 27일 왕이 서울을 출발하여 당나라 군사에게 갔다. 29일 여러 도의 총관이 출발했는데 왕은 유신이 풍병을 알아 서울에 머물게 했다. 인문 등이 영곡을 만나 영유산 아래로 진군했다. 영유산은 지금의 서경 북쪽 20리에 있다. 가을 7월 16일 왕이 한성주에 머무르며 여러 총관에게 가서 대군과 회합하도록 명했다. 문영 등은 사천 벌판에서 고구려 군사를 만나 싸워 크게 패배시켰다. 9월 21일 대군과 합세하여 평양을 포위하니 고구려 왕이 먼저 천남산 등을 영공에게 보내 항복을 청했다. 이에 영공이 왕보장,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여만 명을 데리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 대하찬 조주가 영공을 따라 돌아갔고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원이 수행했다. 처음에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할 때 왕이 한성을 출발하여 평양을 향하다가 힐차양에 머물렀는데
당나라 장수들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한성으로 돌아왔다. 겨울 10월 22일 유신에게 태대각간, 인문에게 대각간을 주고 그 외에 이창과 장군 등은 모두 각간으로 삼았으며 소판 이하는 모두 1등급씩 올려주었다. 대당소감 본득은 사천 전투의 공이 으뜸이었다. 한산 주소감 박경환은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타를 죽여 공이 으뜸이었다. 흑악령 성극은 평양성 대문 전투의 공이 으뜸이었으므로 모두 일길찬을 주고 곡식 1000석을 주었다. 서당당주 김둔사는 평양 군영 전투의 공이 으뜸이라 사찬을 주고 조 700석을 주었다. 군사 남한산 북건은 평양성 북문 전투의 공이 으뜸이라 술간을 주고 조 1000석을 주었다. 군사 부양 국인은 평양 남교 전투의 공이 으뜸이라 술간을 주고 조 700석을 주었다. 가군사 비열올 세왈은 평양 소성 전투의 공이 으뜸이라 고간을 주고 조 500석을 주었다. 한산 주소감 김상경은 사천에서 전사하여 공이 으뜸이라 일길찬을 추증하고 조 1000석을 주었다. 아술 사찬 구율은 사천 싸움에서 다리 밑으로 물을 건너가 적과 싸워 크게 이겼으나 군령이 없었는데 스스로 위험한 길로 들어갔으므로 공은 비록 으뜸이나 기록하지 않으니 분하고 한스러워 목매어 죽으려 하자 곁에 사람이 구하여 죽지 못했다. 25일 왕이 귀국하여 욕돌역에 머물렀는데 국원사신 대아찬 용장이 사사로이 잔치를 베풀어 왕과 여러 시종을 대접했다. 음악이 시작되자 남아 긴주의 아들 능한이 나이 15세로 가야에 춤을 추었는데 왕이 용모가 단정하고 고운 것을 보고 앞으로 불러 등을 어루만지며 금잔으로 술을 권하고 비단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11월 5일 왕이 사로잡은 고구려인 7,000명을 데리고 서울에 들어왔다. 6일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선조의 사당에 아련하며 고하기를 삼가 선조의 뜻을 받들어 대당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묻고 원흉이 죄에 복종하여 나라의 걸음이 태평하고 고요해졌기에 감히 이에 고하나니 신이 시여 들으소서라고 하였다. 18일 죽은 자들에게 물품을 주었는데 소감 이상에게는 10여 필, 그를 따른 자에게는 20필을 주었다. 12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9년 봄 정월 신의 법사를 정관 대서성으로 삼았다. 당나라 승려 법안이 와서 천자의 명을 전하며 자석을 구했다. 2월 21일 대왕이 묻신하를 모아 교서를 내리기를 지난날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북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침략하여 잠시도 편안한 해가 없어서 전사들의 뼈가 들판에 쌓이고 몸과 머리가 국경에 나뉘었다. 선왕께서 백성의 잔혹한 피해를 민망히 여기시고 천승의 귀중함을 잊고 바다를 건너 입조하여 대궐에 군사를 청하셨으니 본래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원히 전쟁을 없애고 누대의 깊은 원수를 갚으며 백성의 남은 목숨을 보전하고자 함이었다. 백제는 비록 평정되었으나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아 과인이 평정의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었다. 이제 두적이 이미 평정되고 사방이 고요하고 태평하여 전장에 임하여 공을 세운 자는 모두 상을 주었고 싸우다 죽은 영혼에게는 저승의 복을 빌어주었다. 다만 감옥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씻어주는 은혜를 입지 못하여 칼 쓰고 갇힌 괴로움이 아직 갱신의 은택을 입지 못했다. 이 일을 생각하면 먹고 자는 것이 편치 않으니 국내에 사면을 행하라. 총장 2년 2월 21일 새벽 이전에 오역 죄와 죽을 죄를 범한 자 이하로 지금 수감된 자는 죄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놓아주라. 그전 사면 이후에 죄를 범하여 관작을 빼앗긴 자는 모두 예전대로 회복시켜라. 도적질한 사람은 다만 그 몸만 풀어주고 다시 갚을 재물이 없는 자는 징수하는 한도에 두지 말라. 그 백성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빌린 자 중에 흉년든 곳에 있는 자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지 말게 하고 만약 풍년든 곳에 있는 자는 금년 추수 때에 이르러 단지 그 원금만 갚고 이자는 갚지 말게 하라. 이번 달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담당 관청은 받들어 행하라. 라고 하였다. 여름 5월 천정 비열홀 각련 등 세 군의 백성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열어 구휼했다. 급찬 기진산 등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자석 2상자를 바치게 했다. 또 각간 흠순, 팥, 찐찬 양도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사죄하게 했다. 겨울 당나라 사신이 와서 조서를 전하고 노사, 사찬 구진산과 함께 돌아갔다. 나무 쇠뇌를 만들게 하여 화살을 쏘니 30보 나갔다.
황제가 묻기를 듣건대 그대의 나라에서 만든 쇠뇌는 1000보를 쏜다는데 지금 겨우 30보인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목재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국에 목재를 가져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가 사신을 보내 구함으로 곧 대나마 복한을 보내 나무를 바쳤다. 이에 다시 만들게 하여 쏘니 60보에 이르렀다.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 또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나무가 바다를 건너오면서 습기에 침범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가 그 까닭을 의심하여 짐짓 만들지 않는 것으로 여겨 중죄로 위협하였으나 끝내 그 재능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 말 기르는 목장 총 100실 3곳을 나누어 주었다. 왕실 소속 내 수운 2곳, 궁 10곳, 태대각간 유신에게 6곳, 태각간 인문에게 5곳, 각간 7명에게 각 3곳, 이찬 5명에게 각 2곳, 소판 4명에게 각 2곳, 파진찬 6명과 대하찬 12명에게 각 1곳을 주고 그 이하 1주면 4곳은 적당하게 내려주었다. 봄 정월, 고종이 흠순의 귀국을 허락했다. 양도는 억류하여 가두었는데 마침내 감옥에서 죽었다. 왕이 마음대로 백제의 토지와 유민을 취하였기에 황제가 노하여 꾸짖으며 거듭 사자를 억류했다. 3월, 사찬 서로유가 고구려 태대영 고연무와 함께 각각 정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 이르렀는데 결락 말갈 병사가 먼저 와서 개돈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 4월 4일, 맞서 싸워 우리 군사가 크게 이겨 패고 사로잡은 것이 이루다 셀 수 없었다. 당나라 군사가 계속 이르자 우리 군사가 물러나 백성을 지켰다. 6월, 고구려 수림성 사람 대형 모잠이 남은 유민을 거두어 국모성으로부터 폐강 남쪽에 이르러 당나라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였다. 신라로 향하여 서해 사야도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 안승을 보고 한성 안으로 맞아들여 임금으로 받들고 소형 다식 등을 보내와서 알리기를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잇는 것은 천하의 공의이니 오직 대국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선왕이 도를 잃어 멸망당하였는데 지금 신들이 본국의 귀족 안승을 얻어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원컨대 번방의 울타리가 되어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를 나라 서쪽 금마저에 머물게 하였다. 한지부 여인이 한 번에 사내 아이 셋과 딸 하나를 낳으니 족식 200석을 주었다. 가을 7월, 왕이 백제의 남은 무리가 배반할 것을 의심하여 대아찬 유돈을 옹진도독부에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에 사마 예군을 보내 엿보게 하였다. 왕이 우리를 도모하려는 것을 알고 예군의 군사를 멈추게 하여 보내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토벌했다. 품밀, 문충, 중신, 의관, 천관 등이 성 역삼 3개를 쳐서 빼앗고 그 사람들을 내지로 옮겼다. 천존, 죽지 등은 성 7개를 빼앗고 2,000명의 목을 베었다. 군관, 문영은 성 12개를 빼앗고 적병을 쳐서 7,000명의 목을 베고 전마와 병장기를 매우 많이 얻었다. 왕이 돌아와서 중신, 의관, 달관, 흥원 등이 결락 퇴각하였으므로 죄가 죽어 마땅하였으나 사면하여 관직을 면하게 하였다. 창길, 각각 급찬 관등을 주고 조를 차등 있게 주었다.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승을 책봉하여 고구려 왕으로 삼았다. 그 책문에 이르기를 함형 원년 세차 경호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왕은 고구려 후계자 안승에게 명을 보낸다. 공의 태조 중모왕은 덕을 북산에 쌓고 공을 남해에 세워 위풍이 천구에 떨치고 어진 가르침이 현도에 입혔다.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봉가지가 끊이지 않아 땅을 개척한 지 1000리오, 햇수가 장차 800년이었다. 남건, 남산 형제에 이르러 화가 집안 담장에서 일어나고 틈이 골육 사이에 생겨 집과 나라가 파망하고 종묘와 사직이 묻혀 없어지며 백성이 흩어져 마음 둘 곳이 없게 되었다. 공은 위험과 환난을 사냐에서 피하고 외로운 몸을 이웃 나라에 의탁하여 떠돌아다니는 고생은 진문공과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킴은 위후와 같았다. 무릇 백성은 주인이 없을 수 없고 황천은 반드시 돌보아 명함이 있을 것이니 선왕의 바른 후계자는 오직 공뿐이어라.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삼가사신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보내 공을 책봉하여 고구려 왕으로 삼으니 공은 마땅히 유민을 위로하여 모으고 옛 기업을 이어일으켜 영원히 이웃 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섬길 것이다. 공경하고 공경할지어다.
겸하여 앱살 2천석, 가보리핀 말현필, 비단 아슴필, 경과세포각 10필, 솜 15층을 보내니 왕은 그것을 수령하라 라고 하였다. 12월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경도에 지진이 일어났다. 중시지경이 물러났다. 외국어의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다. 해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그로써 이름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한성조 총관 수종씨가 백제의 결락을 취하였다. 그 일이 드러나자 대하찬 진주를 보내 그의 목을 베었다. 결락 이래 갖고 다름을 헤아릴 수 있다.